오늘은 자면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몽종일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자면서 수행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잠은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 3분의 1을 잠으로 허비한다 이렇게. 동물은 훨씬 많이 허비하죠. 그래서 반 이상은 동물은 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때 잠이 많죠. 어른이 되면 잠이 적어지죠. 왜 그럴까? 신체가 성장할 때는 잠이 필요합니다. 두뇌가 또 성장할 때도 잠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성장할 때는 잠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커나갈 때는 몸이 커나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잠이 필요합니다. 근데 머리가 성장할 때는 몸이 성장할 때보다도 잠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거의 반 이상을 자지만은 청소년기가 되면 잠시간을 줄여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성장할 때가 되면은 잠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수행은 뭐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몸과 마음에 대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성장에 관계된 것이지 몸이나 두뇌의 성장에 관계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편한 예를 들어봅시다. 운전할 때는 좁으면서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아마 그렇게 하면 금방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뭔가 식별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돼요. 서로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전했나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수행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행도 뭔가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한다, 또는 자면서 그걸 수행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것은 꼭 자면서 운전하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잤을 때는 운전은 하고 있지만은 차는 나가고 있지만 그 상태를 모릅니다. 자는 것은 자는 시간 동안 이 잠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면서 운전하는 거 꼭 마찬가지다. 뭔지 모르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잘못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종일려 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보면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뚜렷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하고는 틀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일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이 진척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잠 시간이 줄어들게 될까? 번뇌가 적어지면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번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수면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몸이 필요로 할 때만 수면을 취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번뇌가 많고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은 제대로 잘 자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기 위해서는 번뇌하는 것들,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마라.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을 놓치지 마라. 이때 알아차림을 놓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알아차리라는 것이지 자면서까지 알아차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은 부처님이 개송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도라낭 히까 났다라고 합니다. 니는 지금 환자인데 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 환자이기 때문에 깨어나서 치료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가 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면서까지 수행이 된다면 이 개송을 부처님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자면서까지 수행하라고 얘기하지 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수면 시간을 아껴가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위험의 측면에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놓쳐버리면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든 길을 갈 때든 뭘 할 때든 스님도 운전할 때 내가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한 것들 그래도 피해주는 것들이 뭐냐면 알아차림을 유지했을 때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음식을 할 때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으면 알아차림을 자꾸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위험한 것들은 천지에 널려 있어요. 닥쳐오는 위험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들은 더 많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것들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면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경전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런 경각심을 항상 지닌 채 알아차림을 해나가라.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아주 예민하게 잘 될 때, 잠을 잘 때 분명하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죠. 자고 일어나서 내가 무슨 꿈 꿨다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강한 사람들은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할까? 자면서 내가 꿈꾸고 있네 하고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무엇만 기억하게 될까?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꿈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꿈을 뭘 꾸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단지 내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그 내용만 딱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것도 내용까지 다 알아야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꿈이라는 걸 알고 그 꿈에서 내라는 게 그 꿈속으로 가는 그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꿈에 투영된 거고, 투영된 거고, 그냥 꿈에서 일어난 것들을 자기화시키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꿈을 갖다가 알게 되고 꾸게 되고 하는 걸 아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꿈을 꾸는 동안에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했다는 그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그 꿈을 갖다가 뭔 꿈을 꿨는지를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차림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강한 사람들은 꿈 내용은 모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강한 사람들은 잘 때 꿈을 꾸질 않는다고 분명하게 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잠에 푹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자더라도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서로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이 깨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아예 꿈 꾸지 않고 잘 잤다 하고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간혹 밤에 내가 꿈을 꿨다고 인식한 것들을 갖다가 아는 경우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평생 가다가 몇 번 안 일어납니다. 몇 번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매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분명하고 알아차림이 잘 되는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잠과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중에서 몸과 마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가 티나미타라고 있습니다. 원침과 수면입니다. 수면은 여러분들 성장, 마음의 성장을 하는데 방해 요소지 그것이 수행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잠은 잠일 뿐이다. 마음은.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에는 자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수행으로 일반에 이르는 길에서는 잠을 자는 것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수행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성장에는 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필요에 인해서
잠이 필요한 거고, 육체적인 성장이나 두뇌의 성장 때는 잠이 필요한 것이 뿐인 것이지 마음의 성장하고 잠하고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수면이 필요하다고 불교에서는 말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있습니다. 잠시간이 적습니다. 잠시간을 줄여서라도 줄여서 나가더라도 크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시간이 줄어든 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가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수행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며칠 안 잔다고 해가지고 인간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성장하고 동물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육체의 성장과 그 다음에 몸의 노병사의 주기에 맞춰서 잠이 필요하기 동물이기 때문에 잠이 없으면 며칠간 잠을 못 자고 할 같은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어렸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잠을 안 잔다 해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의 성장과 잠하고는 관계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에 이끌려서 혼동된 생활하는 사람은 수면 중에 어떻게든 꿈으로서 그것을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리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고 번뇌들이 많이 휩싸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런 꿈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파사나 수행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로로 인해서 수면이 필요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육체의 피로를 비파사나 수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수면 시간에도 틀림없이 관여를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기본적인 수면은 몇 시? 사람마다 틀립니다. 다르지만 예. 그래도 기본적인 게 뭐 한 4시간, 5시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의학적으로는 기본적인 사이클이 3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미 돌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예를 들더라도 2시간 이상은 없다니까. 2시간 이상. 그래서 적어도 육체적인 피로를 몰아내는 것들이 수면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2시간 이상은 불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정리작업이 잘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면 시간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밤에 자면서도 정리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꿈을 꿨으면 내가 꿈을 꾸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다. 그 대신에 꿈 내용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꿈 내용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자지 않아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억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푹 잘 경우에는 내가 꿈을 꾸고 있네 하고 인식 작업만 하고 꿈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상을 봤으면 대상을 보고 있으면 대상을 보고 있다고 분명히 알아차리면 거기서 인식 기능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그 대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모양과 색깔을 바꿔가면서 보이게끔 됩니다. 꿈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사나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리 작업하는 것들은 간혹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일평생에 몇 분 안 된다. 거의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번뇌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은 알아차림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수면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행주자화라고 하는 불교 수행법이 있습니다. 누워서 수행할 때는 언제 수행합니까? 많이 피곤하고 할 때, 그럴 때는 누워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들기 직전에만 하라고 그러지 다른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곤하다 해가지고 누워서 수행하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수행할 경우에는 잠들기 직전에만 반드시 하라. 왜 그러냐면 누워서 수행할 것 같으면 게으름을 자꾸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것들은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항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로켓 예를 들어봅시다. 로켓 쏠 때 그 기술자들이 중시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발사 단계. 발사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로. 두 번째, 발사 단계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추진체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를 갖다가 쭉 지켜보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로켓이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탁 쏟을 때, 그냥 마지막 발사체를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연료를 다 소진하고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단계. 이 세 단계를 갖다가 기술자들은 굉장히 중시하게 여기고 거기에 기술을 거의 대부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될 것 같으면 로켓은 대기권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행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노력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아나버려요. 로켓이 처음에 발사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놓쳤으면 다시 또 알아차리고 놓쳤으면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켓이 쭉 1단, 2단, 3단 분리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쭉 수행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대상은 일어났으면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은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변하는 것들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일어났으면 사라지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수행이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떤 경우든지 쭉 따라가면서 생겨났으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까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로켓이 1단, 2단, 3단 분리되면서 쭉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로켓이 마지막에 대기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내버려야만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각가지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수면, 망상, 각가지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그 장애 극복하지 못하면 수행은 본계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면이 있을 때는 이것은 장애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수면을 일부러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자선하는 경우들은 보면 일부러 앉아서 그냥 수면을 풀러오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몰아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내가 피곤하니까 자야 되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게으름 피우는 것이지 그런다 해가지고 그 피곤한 것들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만 경감됐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는 것으로 인해서 피로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누워서 자지 뭐하러 그렇게 앉아가 자고 있어.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아요. 경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뚫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행의 본계도 이르게 된다. 그래서 행주자화 중에서 누워서 하는 수행은 반드시 자기 직전에만 해라. 마찬가지로 앉아서도 졸음이 올 경우 수면에 빠지지 말고 그것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즐기고 게으름 피워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래서 누워서 수행할 경우에도 어떤 경우든지 배가 불르고 꺼지고 하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수행도 배가 불르고 꺼지고 하면서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관찰해야 되는 것이지 잠이 온다고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수행하다 하면 몸의 신체적인 것도 편안하고 숨쉬는 것도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뚜렷하게 더 관찰이 잘 돼 나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관찰을 해가지고 밤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워가지고 이제는 자야 될 시간이라고 의무적으로 그냥 숨쉬는 걸 갖다 중단해버리고 잠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게 8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불교 경전에는 어떤 경우든지 수면 중의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그는 분명하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같으면 부처님도 경전 중에 가끔씩 눈을 뜨라 뭘로 눈을 뜨라고 그래. 수면 중에서도 그냥 수행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라
그 다음에 명확하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은 수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는 그게 이제 9가지. 그래서 수면종의 수행이라는 것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해서 수행한다 또는 자면서 수행한다는 핑계들은 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